여러분은 혹시 한 사람의 삶이 시대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는 조선의 마지막 황녀로 태어났지만 단 한순간도 진정한 왕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비운의 인물이죠. 역사의 경랑 속에서 파도처럼 휩쓸리며 고통받아야 했던 덕혜옹주,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고종황제의 고명딸,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의 꽃처럼 피어나야 했을 어린 옹주.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 눈을 떴던 시기는 이미 조국의 운명이 기울대로 기울어버린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짙게 드리웠던 비극적인 일제강점기, 그 한가운데에 덕혜옹주가 서 있었던 것이죠.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숨결과도 같았던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한 개인을 넘어 쓰러져가는 왕조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온갖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짧고 덧없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씨앗을 말리고자 했고 어린 덕혜옹주에게도 그 잔혹한 마수는 예외 없이 뻗쳐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조국의 비극과 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여 있었던 것이죠. 왕실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대의 거대한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쩌면 격동의 역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조선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한 개인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송두리째 짓밟힐 수 있는지를 덕혜옹주의 삶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국을 빼앗긴 모든 이들이 가슴에 품었던 슬픔과 분노가 어린 옹주의 어깨를 짓눌렀을 테니까요. 덕혜옹주라는 이름 석자에는 단순히 한 왕녀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가 남긴 깊은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극적인 삶을 통해 역사의 무게가 한 인간에게 얼마나 가혹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처절하게 버텨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잊혀지지 않는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왕족이라는 태생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고, 조국을 잃은 왕녀라는 이름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옥죄었죠.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던 삶, 그것이 바로 덕혜옹주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고통스러웠던 여정 속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삶에 드리워진 시대의 폭력을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을 함께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본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5분부터 10분 구간에 해당하는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획안의 구조와 메시지를 정확히 구현하되 구어적 존댓말과 친근한 이야기꾼 톤으로 새로운 문장을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이전 내용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수와 형식 조건 또한 면밀히 지켜 오직 순수한 대본 내용만을 출력하겠습니다. 왕족이라는 태생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고, 조국을 잃은 왕녀라는 이름표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옥죄었죠.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거의 없었던 삶, 그것이 바로 덕혜옹주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고통스러웠던 여정 속에서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생생하게 느껴볼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삶에 드리워진 시대의 폭력을 통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을 함께 찾아보시죠. 조선 왕실의 마지막 꽃으로 태어나 고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덕혜옹주였지만 시대의 비극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 옹주의 나이 겨우 14살, 일제는 조선 왕실의 구심점을 무너뜨리고자 그녀를 강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합니다. 어린 옹주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야만 했죠.
차가운 이방인의 시선과 끊임없는 차별 속에서 그녀의 여리고 순수한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기댈 곳 없는 타지에서의 삶은 어린 소녀에게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옹주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비극이 덮쳐옵니다. 바로 아버지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승하 소식이었죠.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은 어린 옹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깊은 상실감은 그녀의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녀는 공황 발작과 조발성 치매 증상을 겪으며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은 그녀의 젊은 시절을 송두리째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일제의 야욕은 어린 옹주의 삶을 끝없이 침범했습니다. 1931년 일본은 병세가 악화되던 덕혜옹주에게 대마도 백작인 소 다케유키와의 정략 결혼을 강요합니다. 옹주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본의 조선 황실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비극적인 결혼이었죠. 결혼 후 딸 정혜를 낳았지만 옹주의 정신질환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1953년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을 통보받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 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죠. 광복의 기쁨이 온 나라를 뒤덮었지만 덕혜옹주에게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해방 이후에도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의 정신병원에 방치되어야 했습니다. 고국은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했고 그녀는 병실 창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일본의 풍경만을 바라보며 쓸쓸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지 않고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들이 있었죠. 바로 당시 언론인이었던 김을한 기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1962년 덕혜옹주는 38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을 밟게 됩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그녀는 더 이상 조선의 찬란한 마지막 왕녀가 아니었습니다. 병든 몸과 지친 표정, 초점 없는 눈빛을 한 채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공허한 모습을 보였죠. 38년 만의 귀국은 잠시나마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딸 정혜와의 재회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일본에서 실종된 후 끝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이 소식은 옹주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죠. 딸을 애타게 찾으려던 그녀의 노력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창덕궁 낙선제에서 쓸쓸한 여생을 보내던 덕혜옹주는 1989년 78세의 나이로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쓸쓸했지만 비로소 평온을 찾은 듯했죠. 덕혜옹주의 삶은 단순히 한 왕녀의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폭력 앞에서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아픈 역사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은 병든 노인이었던 그녀의 모습은 개인이 시대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한 인간의 절절한 삶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애통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덕혜옹주의 비극적인 삶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격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실감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잊혀진 사랑과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를 묻습니다. 한 여인의 고난이 담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들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 시간에는 덕혜옹주처럼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냈던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